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한 번에 잡아드리겠습니다. 초보가 막막해하는 구간만 쏙 골라서 손이 따라가게 정리해놨습니다. 끝나고 나면 거래 화면이 덜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코인 거래를 처음 해보는 분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버튼을 어디부터 눌러야 하는지 순서가 헷갈리지 않게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때 크게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법의 핵심 흐름을 초보 눈높이로 정리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빠져나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수수료를 덜 내는 쪽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AI를 마법처럼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판단을 더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비용이 부담인 분들께는 이게 진짜 큰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2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링크, 그리고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입니다. 영상 보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가 갑자기 10억이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까지도 만들어 볼 수 있어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잠깐 접어두고 숫자만 놓고 보면 감이 바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딱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이 어떤 자산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5,4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 오시죠?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 비교만 보셔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물론 방법이 문제인데 그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초보 기준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릴 때는 숏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도 기회가 남는 구조라는 게 강점입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인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이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가진 돈보다 더 크게 베팅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수천만 원 규모로 포지션을 운용하는 그림까지도 나옵니다. 30억 이상의 자금을 굴리는 분이면 굳이 필요 없겠지만 소액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가 사실상 필수 도구가 됩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 기술보다 먼저 내 돈이 드나드는 문부터 제대로 고르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굴리는 느낌이 나니 사람들이 해외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체감이 큽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실력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차이가 아주 아프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들 하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들 하니 자연스럽게 해외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흐름이 생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편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는데 단타에서는 전혀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까지 잡히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손익을 잘 맞춰도 수수료가 바닥에서 계속 새는 구조가 되면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4개의 대형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딱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A 거래소면 여기선 11%입니다. 바이비트는 여비트는 0.075%이고 비트겟은 0.06%이며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는 흐름입니다. 급할 때 말이 안 통하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비교됩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레버리지 폭이 다르면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는 정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절차가 단순하면 진입 장벽이 확 내려갑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에서 이름을 길게 말하는 것보다 링크로 바로 확인하는 편이 훨씬 빠르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흐릿하면 레버리지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코인은 방향이 내려가도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핵심 무기입니다. 롱은 언제 잡는가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가 대표적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잡히면 롱이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추세가 바뀌는 순간을 아주 단순한 선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롱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 체크도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런 재료가 강할 때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숏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하락 베팅 쪽이 힘을 받는 흐름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롱의 골든 크로스와 짝을 이루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이 올라가면 한 번에 꺾이는 경우가 많아서 숏 진입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D,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걸로 과열과 공포 구간을 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이 유리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됩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단타에서는 몇 분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는데 이런 지표들이 그 변화의 속도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했을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감으로 누르기보다 신호를 쌓아두고 누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거래소 선택과 수수료 절감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롱과 숏의 타이밍입니다. 특히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가입 방법을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초보가 헤매는 구간을 더 쉽게 풀어드리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